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오늘부터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체외진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19일에 발표했었던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및 산업육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입니다. 오늘이죠.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이 체외진단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에 선진입 후 평가 방식을 통해서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워낙 지금 경기 자체가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종 규제를 좀 풀려고 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 나왔듯이요. 그러니까 향후 올 한 해 내내 어떤 식으로든 정부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감염병 관련된 체외진단 검사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력들은 항상 때를 또 기다립니다. 저런 것들이 어떤 감염병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구간에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술적으로 매물 소화를 잘 한 구간에 진입한다면 언제든지 또 세력들이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킵해놓고 과연 세력들이 어떤 뉴스에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미리 손댈 필요는 없고요. 향후 세력들의 수급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대상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검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감염병에 의한 진단을 하는 것이 이제 우선시 된다는 소리입니다.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것들, A형 간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니터링하기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규제를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체외진단 검사 쪽이 좀 규제가 완화가 되겠죠. 그러나 일단 지금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어가지고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게 조금 더 확장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법정 전염병이 갑자기 메르스라든지 뭐가 이렇게 돌 때, 이럴 때 이제 조금 수급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팜스웰 바이오가 있습니다. 관계사 큐브 바이오를 통해서 이 진단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시장이 이제 관심을 조금씩 받을 텐데 문제가 좀 있어서 이 팜스웰 바이오를 일단 먼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최대 주주 변경 요인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시를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대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구역군이 이 팜스웰 바이오를 좋게 봐서 아예 그냥 M&A를 해버리면 모르는데 사모 형식의 그런 것들이 지분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팜스웰 바이오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대주 변경 요인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경계심을 가지시라고 올려드렸고요.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자회사 우리바이옴을 통해서 분자진단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규모가 좀 큰 사채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225억 규모니까 크죠. 1280억 시총인데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3월 27일 코넥스에서 이전했습니다. 근데 시총이 보시다시피 5,600억 정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시총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시총이면 아주 큰 세력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손대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프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치매 진단 키트를 개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시총이 1,400억대인데 최근에
이 바이오젠이 치매 신약 이것에 대한 그 임상 실험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메디프로노스 좀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마를 이루게 된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일단 킵은 좀 해놓으시고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웰스바이오를 통해서 진단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메르스 진단 기술을 이전 받았어요. 그리고 214억 정도 규모의 사채가 좀 있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역시 수급 위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메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메커스 인베스트먼트가 인플루엔자 진단 기업인 젠바디의 지분을 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금이 낮죠. 그런데 메커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창투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창투사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가 있습니다. PCR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의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 가능한 다중진단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총도 1000억대 미만이어서 시장에서 만약 이런 테마가 형성되면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C형 감염 진단 키트를 제조해서 유한양행에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아스타 같은 경우는 질량 분석기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진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는 국내 최초로 20종 분자 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규제 샌드박스 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크로젠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시총이 작지가 않습니다. 3,6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이 좀 손을 대줘야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차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로젠을 좀 보시면 보시다시피 갭으로 떠서 강하게 장대 양봉 만들었던 시기가 있죠. 그리고 잠깐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세가 다시 또 되돌리면서 원래 자리 근처까지 지금 떨어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갭을 메우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거래가 말르니까 계속 흘러내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래가 다시 붙어야 돼요. 그러면 반등이 다 짧다. 그러나 일단은 이 갭을 메우지 않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짧은 매매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매매조차도 큰 의미가 없는 게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대금이 지금 17억이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려면 좀 더 거래가 많이 터져줘야 되겠죠. 메커스 같은 경우 끼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끼를 보여도 얘도 거래대금이 부족한 좀 약점이 있습니다. 2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들이 매매하기엔 좀 그렇죠. 오늘도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아쉽게도 거래대금이 너무 적습니다. 아주 소량 작은 금액으로밖에 매매할 수가 없어요. 자, 앞전에 이렇게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500만 주 이상씩 거래가 터져줘야지 역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테마를 형성하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PCL 최근에 거래량이 좀 생기면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눌림목이 좀 진행되는데 눌림목에서 너무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억 정도밖에 거래대금이 안 돼요. 하루 거래대금. 자, 랩지노미스 마찬가지로 다 거래가 말라 있죠. 자, 거래가 좀 더 터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져주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지금 역별에서 아직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돌아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거래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더 많은 거래가 터져야 돼요. 자, 우리 기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를 조금씩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관련주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테마가 어느 쪽에서 형성되는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휴마시스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을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음봉 맞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량 거래들이 좀 수반되면서 움직여줘야 되죠. 역시 거래대금이 별로 없고 역배열이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팜셀바이오 꿈틀꿈틀하면서 바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의 매직 거래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게 이제 매직 거래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잦은 최대 주주 변경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지노믹 트리, 코넥스에서 이정 선정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지금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데 역시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중요합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지 않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 기관이 손을 좀 대야 될 거예요. 자, 메디프론 바닥에서 거래를 좀 만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역시 이런 거래량들이 터져줘야 됩니다. 이런 거래량 갖고는 안 되죠. 지금 뭐 아까도 좀 소개를 해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젠이 임상시험을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치매 관련들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좀 다져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와야 된다. 지금 거래량이 다 말라 있습니다. 아스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고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도 가능은 하지만 역시 거래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타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단타는 다른 쪽에서 지금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되는 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언젠가는 이제 수급이 또 형성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특히 뭐 오늘 장중에 보셨듯이 코롱생명과 같이 악재가 나온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뭐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오 제약은 기대감도 있지만 한 번 악재가 나면 그냥 꼬꾸라지는 뭐 한미약품 때도 그랬고요. 오늘 또 코롱생명과 또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의 기대감만큼 크지가 못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제약주들에서. 그래서 세력들이 어느 순간에 감염병 관련된 어떤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런 체외진단 관련주들이 잠깐 또 짧게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테마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여러분들이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잘 킵을 해 놓으세요. 지금부터 뭐 선취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준비된 자는 기회를 얻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